안녕하세요. 커피앤톡입니다. 오늘도 방문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부터 저희는 여러분이 보내주신 사연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보내주신 사연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보내주신 사연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보내주신 사연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60대 중년 여성입니다. 언제나 평범하게 살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모든 사람들의 삶의 평범함은 숙제와도 같은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 역시 제 삶이 평탄하고 평범하길 바라며 그렇게 살아왔다는 것까지도요. 저 역시 제 삶이 평탄하고 평범하길 바라며 그렇게 살아왔다는 것까지도요. 저 역시 제 삶이 평탄하고 평범하길 바라며 그렇게 살아왔다는 것까지도요. 저 역시 제 삶이 평탄하고 평범하길 바라며 그렇게 살아왔다는 것까지도요. 뜨겁게 사랑해서 연애를 했고 결혼도 했지만 차갑게 식어버린 뒤 우리에게 남은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제 남편은 대학병원 방사선과에서 근무하고 있던 기사였습니다. 그 당시만 해도 참 좋은 직업 전망이 있는 직업이었죠. 저는 그런 남편이 너무 멋있었습니다. 당시만 해도 참 좋은 직업 전망이 있는 직업이었죠. 저는 그런 남편이 너무 멋있었습니다. 당시만 해도 참 좋은 직업 전망이 있는 직업이었죠. 저는 그런 남편이 너무 멋있었습니다. 당시만 해도 참 좋은 직업 전망이 있는 직업이었죠. 저는 그런 남편이 너무 멋있었습니다. 피아노 학원 선생님으로 있던 제게는 남자다운 모습을 보여줬기에 뭔가 남자답게 느껴졌다는 거죠. 저는 남편과 너무도 잘 맞는 것이 많아 우리가 마치 운명인 것 같았습니다. 속전속결로 연애에 결혼까지 하게 된 이유도 잘 맞아서라고 생각했고요. 속전속결로 연애에 결혼까지 하게 된 이유도 잘 맞아서라고 생각했고요. 속전속결로 연애에 결혼까지 하게 된 이유도 잘 맞아서라고 생각했고요. 속전속결로 연애에 결혼까지 하게 된 이유도 잘 맞아서라고 생각했고요. 하지만 모두 제 착각이었습니다. 우린 운명도 아니고 금슬 좋은 부부도 될 수 없었습니다. 결혼하고 행복했던 기간은 대략 4년 정도였습니다. 신혼 짧게 보내고 아이가 태어나서 돌이 되었을 무렵까지 말이에요. 그 후부터 우리는 아이를 위해 참고 사는 부부였습니다. 더 돌이 되었을 무렵까지 말이에요. 그 후부터 우리는 아이를 위해 참고 사는 부부였습니다. 더 돌이 되었을 무렵까지 말이에요. 그 후부터 우리는 아이를 위해 참고 사는 부부였습니다. 더 돌이 되었을 무렵까지 말이에요. 그 후부터 우리는 아이를 위해 참고 사는 부부였습니다. 물론 남편은 경제적인 부분 외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고요. 남편은 하루가 다르게 우리 모녀에게 모질러졌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를 나중에 알게 되었죠. 남편이 근무하던 대학병원의 레지던트와 눈이 맞았고 그 둘은 연애하게 되었다는 걸요. 근무하던 대학병원의 레지던트와 눈이 맞았고 그 둘은 연애하게 되었다는 걸요. 근무하던 대학병원의 레지던트와 눈이 맞았고 그 둘은 연애하게 되었다는 걸요. 근무하던 대학병원의 레지던트와 눈이 맞았고 그 둘은 연애하게 되었다는 걸요. 병원 사람 중 그들의 관계를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소문이 나 있었어요. 그러니 돌고 돌아 결국엔 제 귀에까지 그 소문이 들려왔던 겁니다. 실은 제 동생의 친구가 그 병원에서 영양사로 근무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 남편의 소문을 듣게 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사로 근무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 남편의 소문을 듣게 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사로 근무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 남편의 소문을 듣게 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사로 근무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 남편의 소문을 듣게 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 친구는 어릴 적 제 동생이 집에 자주 데리고 오던 가깝게 지내던 친구였기에 제 결혼식까지 와서 축하해 주었어요. 그러니 저의 남편 얼굴을 당연히 알았고요. 처음 그런 소문이 돌았을 때는 그 친구는 믿지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아내도 있는 유부남이 참 이상한 소문이 다 난다 싶었다고 하더라고요. 는 믿지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아내도 있는 유부남이 참 이상한 소문이 다 난다 싶었다고 하더라고요. 는 믿지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아내도 있는 유부남이 참 이상한 소문이 다 난다 싶었다고 하더라고요. 는 믿지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아내도 있는 유부남이 참 이상한 소문이 다 난다 싶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나중에 그 친구가 일을 하다 손목이 다쳐 정형외과 진료를 받으러 갔다가 제 남편과 그 레지던트의 알콩달콩한 모습을 보고 말았어요. 그 친구는 제 동생에게 알리지 않고 곧장 제게 연락해 알려줬어요. 저는 동생에게 비밀로 해달라고 부탁을 하고 또 부탁했죠. 그리고 저는 자존심도 없이 그 모든 사실을 알고도 모른 척하며 지냈어요. 해달라고 부탁을 하고 또 부탁했죠. 그리고 저는 자존심도 없이 그 모든 사실을 알고도 모른 척하며 지냈어요. 해달라고 부탁을 하고 또 부탁했죠. 그리고 저는 자존심도 없이 그 모든 사실을 알고도 모른 척하며 지냈어요. 해달라고 부탁을 하고 또 부탁했죠. 그리고 저는 자존심도 없이 그 모든 사실을 알고도 모른 척하며 지냈어요. 어떻게든 가정은 지키고 싶었거든요. 남편의 행동이 그저 지나가는 바람에 길 바라면서 말이에요. 당시만 해도 이혼이 말처럼 쉬운 것도 아니었고 누구라도 쉽게 가정을 포기할 수는 없을 거예요. 하지만 남편의 외도를 알고도 모르는 척 지내는 게 너무도 어려운 일이었어요. 하지만 남편의 외도를 알고도 모르는 척 지내는 게 너무도 어려운 일이었어요. 하지만 남편의 외도를 알고도 모르는 척 지내는 게 너무도 어려운 일이었어요. 하지만 남편의 외도를 알고도 모르는 척 지내는 게 너무도 어려운 일이었어요. 매 순간순간이 의심의 연속이었고 그이가 밖에 나가는 것도 싫지만 집에 들어와 앉아있는 것도 싫었어요. 집에 있는 남편을 보고 있으면 속이 뒤집혀서 오만 짜증이 다 나더라고요. 이렇게 가정을 지키기 위해 입을 꼭 닫고 살아가는 게 정말 많은 건지 하는 의구심에 더욱 미칠 것 같았어요. 그나마 다행이었던 건 부딪힐 일이 많이 없었다는 것이었어요. 많은 건지 하는 의구심에 더욱 미칠 것 같았어요. 그나마 다행이었던 건 부딪힐 일이 많이 없었다는 것이었어요. 많은 건지 하는 의구심에 더욱 미칠 것 같았어요. 그나마 다행이었던 건 부딪힐 일이 많이 없었다는 것이었어요. 많은 건지 하는 의구심에 더욱 미칠 것 같았어요. 그나마 다행이었던 건 부딪힐 일이 많이 없었다는 것이었어요. 그저 그렇게 지낼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남편이 어느 정도 방황을 맞춘 후면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겠지 하는 기대도 조금은 했었어요. 물론 남편이 출근했을 때는 매일을 몸 어려운 강아지 마냥 안절부절 못했고 미칠 것 같은 의구심에 꼭 죄라도 지은 것처럼 잡을란 썩인 날의 연속이었지만 그래도 남편의 불륜이 스치는 바람이길 바라고 또 바랐어요. 꼭 죄라도 지은 것처럼 잡을란 썩인 날의 연속이었지만 그래도 남편의 불륜이 스치는 바람이길 바라고 또 바랐어요. 꼭 죄라도 지은 것처럼 잡을란 썩인 날의 연속이었지만 그래도 남편의 불륜이 스치는 바람이길 바라고 또 바랐어요. 꼭 죄라도 지은 것처럼 잡을란 썩인 날의 연속이었지만 그래도 남편의 불륜이 스치는 바람이길 바라고 또 바랐어요. 하지만 결국 제 입 밖으로 남편의 불륜에 관한 이야기를 하게 되는 날이 왔습니다. 그날은 아이가 한밤중에 열이 펄펄 끓어 급히 응급실을 갔던 날이었어요. 회식 자리가 있다며 늦을 거라고 말했던 남편은 그 늦은 시간까지 집에 오지 않았고
아이가 열이 높아 남편에게 연락을 했을 때도 그이는 제 전화를 받지 않았어요. 깡까지 집에 오지 않았고, 아이가 열이 높아 남편에게 연락을 했을 때도 그이는 제 전화를 받지 않았어요. 깡까지 집에 오지 않았고, 아이가 열이 높아 남편에게 연락을 했을 때도 그이는 제 전화를 받지 않았어요. 깡까지 집에 오지 않았고, 아이가 열이 높아 남편에게 연락을 했을 때도 그이는 제 전화를 받지 않았어요. 결국 급한 마음에 택시를 불러 저 혼자 아이를 안고 응급실까지 다녀왔어요. 그 응급실 병원은 남편이 근무하는 대학병원 응급실이었어요. 우리 집에서 가장 가까운 큰 병원이 바로 그곳이었거든요. 그런데 회식을 한다던 남편은 회식이 아니라 그 레지던트와 시간을 내고 단둘이 데이트 갔던 거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회식을 한다던 남편은 회식이 아니라 그 레지던트와 시간을 내고 단둘이 데이트 갔던 거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회식을 한다던 남편은 회식이 아니라 그 레지던트와 시간을 내고 단둘이 데이트 갔던 거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회식을 한다던 남편은 회식이 아니라 그 레지던트와 시간을 내고 단둘이 데이트 갔던 거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를 알아본 직원분들 중 제게 인사를 한 뒤 저를 지나쳐가면서 소금되는 소리가 들려 알 수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제가 방사선과 진 선생님 아내라며 자기 남편이 불륜을 저지르는 병원까지 와서 아이 진료를 보다니 불쌍하다며 그 상간녀가 오늘 데이트한다고 그렇게 자랑질하더니 바람피는 이 진료를 보다니 불쌍하다며 그 상간녀가 오늘 데이트한다고 그렇게 자랑질하더니 바람피는 이 진료를 보다니 불쌍하다며 그 상간녀가 오늘 데이트한다고 그렇게 자랑질하더니 바람피는 이 진료를 보다니 불쌍하다며 그 상간녀가 오늘 데이트한다고 그렇게 자랑질하더니 바람피는